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를 묶으셨어요. 오늘은 너무 네. 급하게 머리를 감고 오느라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질끈 묶었습니다.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으로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요. 결과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22대 맞습니다. 총선 결과 정리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이 70%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높은 투표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67%로 잠정 집계됐는데 네. 지난 1992년 이후에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소폭 높은데 사실 이번 총선은 70%를 넘을 수 있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는 좀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그래도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드는데 254개 지역구 먼저 살펴봅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먼저 살펴봅니다. 네. 254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예. 국민의힘이 90석을 차지했고요.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에서도 각 한 석씩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례적이에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들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세종특별자치시 갑에서 나왔는데요. 네. 김종민 당선인, 네. 국민의힘 유재화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고요. 네. 경기 화성을에서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네.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고 네. 울산 북구에서는 여기가 또 진보정치 1번지라고 그렇죠. 불리는 지역구인데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55.12%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역구 당선자 중에 눈에 띄는 분들이 많네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살펴볼까요? 일단 비례대표 의석수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국민의 미래가 19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개혁신당 한 석이냐 두 석이냐? 그 직전까지 2석이었는데요.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반영을 했습니다. 천하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22대 국회 300석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의 비례 의석수를 기준으로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9석, 예. 조국혁신당 비례로 12석, 새로운 미래 지역구 1석,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1석 해서 2석, 진보당이 지역구 1석 해서 총 300석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 단독 과반이 됐고요. 네. 조국혁신당과 만약에 힘을 합치게 되면 정말 거대한 범야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 100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개헌 저지선 그 마지막에 읍소했는데 네, 맞습니다. 읍소 작전 통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표 전에 발표됐던 출구조사 저도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출구조사 때 또 YTN 라디오에서 총선 정면 승부 했었는데 네. 결과가 나오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이제 국민의힘이 약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랬는데 사실 지상파 3사가 네. 발표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최대 105석까지만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쳐서 최대 197석까지도 전망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제 나온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투표 개표를 하면서 막 뒤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마지막까지 밤을 새신 분들이 마지막에 또 뒤바뀌는. 저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시뻘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투표 결과와 또 개표 결과 그리고 출구조사까지 좀 달랐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지역별 결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화제의 지역구 어디부터 살펴봅니까? 일단 화제의 지역구가 너무 많아서 너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명용대전이라고 여기. 불린 봐야죠. 인천 계양을 네. 이재명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 분당 갑을 모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이 됐죠. 그렇죠. 네, 대선 잠룡의 격돌이라고 불렸던 분당 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네. 성남 분당 을에서는 무박 72시간의 선거 운동을 했던 김은혜 후보가 네. 당선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전이죠. 관호대전이라고 불렸던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 경남 양산 을에서는 네.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두관 후보를 누르고 네.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네.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이긴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부산 북구 갑인데요. 북구가.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승리하면서 3선에 성공했고 네. 5선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종로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고요. 네. 자, 그리고 서울 중구 성동 갑으로 가보면 여기는 여전사의 맞대결이다. 이런 헤드라인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된 지역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 광진을로 가보면 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국민의힘의 오신환 후보를 누르면서 재선에 성공했고요. 서울 마포을은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영등포 갑으로 가보면 네. 여기는 이번 총선에서 점퍼를 바꿔 입은 후보가 있는 곳이죠. 네.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 빨간 점퍼로 이번에 갈아입었는데 네.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에게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 지역구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구이기도 한데 서울 동작을 동작을 여기 핫하죠. 핫했습니다. 네. 여기 출구조사 결과가 뒤바뀌면서 이제 후보들이 희비가 교차했던 지역구인데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가 54.01%로 당선이 되면서 네. 민주당의 류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서초을 국민의힘의 신동욱 후보가 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고요. 예.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군요. 핫한 지역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경기 하남 갑 가보겠습니다. 하남갑. 자, 이 지역구에는 네. 이거 자고 일어나니까 결과 바뀌었어요, 저. 한 50분 잤는데. 아, 그래요? 네. 누굽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네. 50.58%로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네. 이로써 추미애 후보가 6선이 확정이 되면서 첫 여성 국회의장이 유력하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북 전주을을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네. 여기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인데 오. 11.5% 득표하면서 3위로 아, 그래요? 낙선했습니다. 야. 대전 유성을도 이번에 네. 당을 바꾼 후보가 그렇죠. 있는 지역구죠. 이상민 국민의힘의 이상민 후보 네. 37.19%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당선인에게는 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 지역구 여기도 완전 박빙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잠을 못 자고 다 격전지로 봤던 곳이에요. 아니 너무 네. 왔다 갔다가 많아서 잠을 그러니까요.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세 번째 리턴 매치였는데 누굽니까? 지역구 현역인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6선에 도전을 했으나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에게 네. 2,780표 차로 졌습니다. 와, 예. 자, 아, 광주 광산을 가봅니다. 네. 이 지역구에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가 있어서 또 굉장히 아. 핫했던 지역구인데 네. 제3지대가 이제 탈환을 하느냐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군요. 민주당의 민형배 후보가 76% 이상 득표하면서 당선이 됐고요. 네. 자, 경기 고양 갑은 민주당의 김성회 후보가 당선됐는데 네. 이 지역구가 이제 심상정 후보가 나왔던 곳인데 녹색정의당 18.4% 득표하면서 3위에 그쳐서 오.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낙선했군요. 네, 경기 화성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네. 당선이 되면서 야.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눌렀죠. 네. 네 번째 도전 끝에 이준석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자, 부산 수영 가보면 야. 여기에는 이제 장해찬 네.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으나 3위에 그쳤고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자,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네. 민주당의 경기 안산 갑 지역구가 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나왔던 곳이었죠. 양문석. 편법 대출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박빙이었던 접전 지역도 꽤 많았는데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요. 부산 사하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갑. 네, 부산 사하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이성권 후보가 50.39%로 네. 민주당 후보를 눌렀는데 딱 694표 차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기 수원정 같은 경우에도 김준혁 후보 아. 발언 논란이 많았는데 네. 58.86%로 이수정 후보에게 아주 근소하게 앞섰고요. 네. 그리고 또 경남 창원 성산 가보면 네. 민주당의 허성무 후보가 딱 982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초박빙이었던 지역이요. 마지막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몇 표 차로 지금 엎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 수도권에. 마포 갑도.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제 조정훈 네.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계속 바뀌어있던 바뀌어 그 지역구 있어요.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영도 보울의 김민석 후보와 박용찬 후보도 거기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또 구자룡 지역도 그렇고요. 황희 민주당 그렇습니다.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표심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많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일단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했는데요. 네. 대구, 경북 모두 국민의힘이 지역구를 가져갔고요. 예. 또 반면에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지역구를 가져가면서 그 이렇게 지도 색깔로 네.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좀 지켜볼 곳은 네. 낙동강 델투로 불리는 부울경 지역구인데요. 예. 여기 이제 부산 좀 가져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국민의힘이 18석 중에 17석 탈환했고요. 울산도 6개 지역구 중에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고 네. 민주당은 울산 동구에서 1석을 가졌고 진보당이 또 1석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도 전체 16석 중에 국민의힘이 13석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요. 지금 대통령 고향이 충청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충청에 많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 민주당이 선전했어요? 네, 역시 이 충청 까봐야지만 알 수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네. 전통적인 캐스팅 보터 지역인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선전했습니다. 네. 충청권 전체 28석 중에 국민의힘이 6석, 더불어민주당 21석, 네. 새로운 미래가 1석이었는데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이 그때 8석을 얻고 민주당이 20석을 얻었었거든요. 예. 국민의힘은 2석 줄고 민주당은 1석 늘었다. 이렇게 어우,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각 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민주당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 유권자 여러분의 요구대로 이 나라 국정의 퇴행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네. 또 지역구에서도 당선이 됐잖아요. 네. 개항으로 이사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에 선거 결과 확정 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녹색 정의당 여기가 지금 0석으로 원외 정당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군요. 김준우 녹색 정의당 상임 선대위원장 이 결과를 준엄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에도 이낙연 후보가 패배하면서 그래도 광주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입장 전했고요. 네. 개혁신당을 좀 살펴보면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윤 대통령이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언론들의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자 신문 사설 어떻게 논평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보수 색채가 짙은 곳과 진보 색채가 짙은 곳 두 곳씩 가지고 와봤는데 네. 그런데 이제 기조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4개 신문사 모두 살펴보면 예. 조선일보 5만 불통에 윤 민심이 심판했다.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이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고요. 네. 이게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일보도 살펴보면 네. 참패한 집권 여당 협치와 소통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혁신하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한겨레 네.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 심판. 그런데 경향은 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무섭게 심판했다. 여기 무섭게를 네네. 넣었네요. 무섭게가 들어갔고요. 네. 전체적으로 사설을 살펴봤을 때 이런 기조의 제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각 언론들의 반응도 그렇고 여야 대표의 반응도 그렇고 또 제3신당의 반응도 그렇고 쭉 오늘 살펴봤는데요. 오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줄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눈이 빨개요. 빨리 가서 아직 근무가 많이 남았는데 아유, 큰일 나네요. 잘 참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